자, 단원이 바뀌어서 다각형인데 다각형은 일단은 선분, 변을 말하죠. 네, 다각형을 만드는 한 선분, 한 모서리 뭐 이런 느낌이죠. 거기 있는 선분의 길이가 3개 이상일 때 그냥 이각형은 없다는 얘기야. 변이 3개인 삼각형부터 만들어지는 평면 도형이 다각형이며 그 다각형에는 각이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자어죠. 안에서 만들어져서 내각. 그다음에 다각형의 바깥쪽, 정확히 말하면 한 선분의 연장선과 다른 선분이 만났을 때 생기는 바깥쪽에 놓여 있는 각 혹은 내각의 바깥쪽에 놓여 있는 각, 이게 외각이 됩니다. 그걸 내각, 외각이라고 부르게 되고, 내각과 외각의 총합은 당연히 이게 이렇게 선분 위에서 만들어지는 이 내각과 외각의 총합은 당연히 평각이니까 180이 되겠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각형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를 하시오. 1번은 다각형이 아니죠. 그럼 원이잖아. 2번은 다각형이 맞네요. 몇 각형이요? 오각형. 3번 삼각형. 4번 다각형이 아닙니다. 곡선이 존재하면 다각형이 아닌 거죠. 5번은 그따 말았네요. 네, 다각형이 아닙니다. 저기가 뚫리면 안 됩니다. 공간이 막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6번은 다각형이 아니죠. 이건 평면도형이 아니잖아. 다각형은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은 각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평면도형이라 6번은 입체라 답이 될 수 없고요. 7번은 사각형 답이 되고요. 8번은 이거는 다각형입니까? 아닙니까? 보세요. 3개 이상의 선분만으로 둘러싸이는 평면 도형이 다각형이잖아요. 뭐다 말았죠 우리가? 뭐? 아, 이거 다 했지 않나요? 아, 얘를 안 했다고? 자, 1번에 8번 다각형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변하고 각으로 둘러싸이는 도형인데 이거는 내부에서 선이 막 이렇게 사정없이 내부로 지나가기 때문에 내각과 외각을 구분할 수 없는 도형이 돼서 이거는 다각형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오른쪽 뭐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될 것 같죠? 뭐 너무 쉬운 문제라 오른쪽은. 자, 이런 것도 너무 쉽지 않을까요? 네, 여기도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건너가도록 합시다. 자, 정다각형 갑니다. 정다각형. 정자가 붙었네요. 네, 정자가 붙었어요. 다각형은 다각형인데 정자가 붙으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고, 그리고 모든 각, 안에 있는 각이니까 내각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모든 내각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정다각형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변만 같아도 안 되고 각만 같아도 안 되고 원래 정의는 변과 각이 모두 같은데 사실 근데 그 중에 정삼각형이 약간 예외입니다. 왜냐면 정사각형은 변만 다 같은, 변이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도 있지만 마른 모도 있어요. 근데 사각형 중에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은 정사각형도 있지만 직사각형도 있고요. 따라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럼 이건 정사각형인지 마른 모인지 알 수 없게 돼요. 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내각이 모두 같은 사각형, 그러면 이게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자를 붙이려면 변도 같아야 되고 각도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각형은 세 변 길이 모두 같은 게 정삼각형밖에 없습니다. 삼각형 중에 세 변 같은 거는 총삼각형밖에 없어요. 각이 모두 같은, 세 각이 모두 같은 삼각형도 총삼각형밖에 없어요. 따라서 보통 정삼각형의 뜻을 말하시오 그러면 원래 뜻은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이 모두 같은 삼각형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세 변 길이 모두 같은 삼각형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그 정삼각형만 꼭 각까지 말하지 않고 변만 말해도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 그래도 이건 정삼각형이구나 하되 정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정자가 붙이려면 변과 각이 모두 같다는 말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뭐 여기 있는 문제들 뭐 크게 어렵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대각선으로 갑시다. 대각선.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대각선을 그리시오 그러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잘 그려요. 잘 그리긴 하는데 잘 그리는 그 대각선이 뭐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대각선이 뭐예요? 그러면 대각선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대각선이라는 건요 설명을 잘 못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치? 좀 이따 해줄게. 잠깐만 좀 보세요. 대각선은 이 집 오각형이죠. 한 꼭지점에서야 바로 옆에 붙어있는 꼭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꼭지점 쪽으로 선을 그어주면 이게 대각선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사각형이 있어요. 대각선을 그리시오 그러면 한 꼭지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을 빼고 나머지 이웃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이웃하는 꼭지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꼭지점을 말해요. 그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 이게 대각선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대각선의 뜻이 그거예요. 바로 한 꼭지점에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 그게 다각형에서는 대각선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다른 대각선도 있죠. 근데 지금 그냥 대각선에 대한 설명만 한 거예요. 이거 당연히 여기도 있죠. 여기 있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대각선을 그을 때 이 대각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한 꼭지점에서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을 빼고 남아있는 꼭지점을 연결하는 선분, 이게 대각선이라고 설명을 한 거야. 다른 쪽에도 대각선을 그릴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N각형에서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자, 잘 봐. 잘 봐. 삼각형을 그렸어요. 사각형을 그렸어요. 모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각형을 그렸어요. 오각형을 그렸습니다. 육각형을 그려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뭐 칠각형, 팔각형 나오겠죠. 삼각형일 때는 사각형일 때, 오각형일 때, 보통 한글로 쓰는데 그냥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육각형일 때. 자, 이럴 때 2번 한 꼭지점에서, 이거 좀 줄여 쓸게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없죠. 0개. 그럼 얘는 몇 개죠? 한 꼭지점에서, 아무데나 찍어보세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각선이 안 만들어지니까. 한 개. 그럼 얘는 몇 개? 한 꼭지점을 찍어보면 그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 수는 2개. 그래서 꼭지점 꼭 저기다 찍어야 됩니까? 아니요. 딴 데 찍으셔도 돼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2개입니다. 얘는 2개. 얘는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개.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규칙이 있네? 삼각형일 때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0개. 사각형은 1개, 오각형은 2개, 육각형은 3개? 그럼 칠각형은 4개, 팔각형은? 이게 무슨 규칙이죠? 그럼 나중에 이러다가 N각형이 되면, 그럼 N각형이 뭐예요? 이 N은 3부터 3, 4, 5 이런 숫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3 들어가면 삼각형, 4 들어가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N각형. 그럼 N각형일 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공식이 뭘까요? N-. 똑똑한데? 정거는 똑똑한데? 써져 있구나. 써져 있구나, 정거는. 나 왜 갑자기 똑똑한 대답을 하네 했더니 보고 읽었구나. 그렇구나. 네. 안 봐도 이해는 됐구나. 그렇지, 우리 정거는 착하다. 똑똑해. 삼각형일 때 0, 사각형일 때 1, 오각형일 때 규칙을 보는 거죠. 3 빼기 3, 4 빼기 3, 5 빼기 3, 6 빼기 3. 이게 처음에 주어져 있는 각수에서 빼기 3만 하면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n에서 3을 뺀 숫자 n-3. 선생님 왜 3을 빼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당연해요? 육각형이면 꼭지점이 몇 개 있죠? 6개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대각선을 그리려면 자기 자신은 꼭 좀 빼고 바로 이웃하는 데를 빼야 돼요. 그래야, 아니,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으로 대각선을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리려면 일단 자기 자신을 빼고 양옆에 빼야 되니까 꼭점 3개 빼고 남는 나머지 쪽을 그어야 대각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주어진 꼭지점의 개수에서 3개를 기본적으로 빼내야지만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래서 n-3개가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근데 세 번째, 대각선의 총개수를 구합니다. 대각선의 총개수. 아까 위에서는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였고, 이번에는 그릴 수 있는 모든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라면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죠? 0개입니다. 사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예요? 사각형 대각선이 2개입니다. 우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죠? 다 그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이렇게 몇 개 그어지죠? 하나, 색깔을 구분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5개 그어지네? 그럼 얘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많아져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아집니다. 이렇게 긋고, 얘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고, 얘도 이렇게 긋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돼요. 헤이. 이렇게 되면 세는 것도 불편해지죠? 일일이 세는 것도 불편해져요. 그럼 몇 개입니까? 그러면 머리가 아파요. 몇 개 그려졌어요? 셀 수 있겠어요?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그어졌네요. 9개. 그러면 n각형일 때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죠? 그러면 규칙을 모르겠네요. 3일 때는 0, 4일 때는 2, 5일 때는 5, 6일 때는 9. 아니, 무슨 규칙이야? 근데 이건 단순해요. 잘 봐. 이거 지울게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온 거냐면, 잘 보세요. 어쨌든 대각선의 총개수를 구하는데 여기는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이건 오각형이잖아. 오각형에 예를 들게요. 몇 개 그릴 수 있죠? 2개 그릴 수 있어. 왜 2개야 근데? 5 빼기 3이거든. 총 꼭점에서 자기 자신 양옆 이웃하는 거 3개 뺀 거죠. 5 빼기 3. 그럼 얘 몇 개예요?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 얘도 5 빼기 3이에요. 맞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대각선의 개수를 모두 다 더해야 되잖아. 근데 같은 수를 5번 더한다는 얘기는 그 숫자에다가 5를 곱하면 되지 않나요? 그치? 그런데 봐. 대각선을 그릴 때 여기 실제로 개수가 2개라는 얘기잖아. 여기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이 2개예요. 잘 봐라. 2개예요. 이렇게 하나 그었어요. 근데 이쪽도 2개거든? 근데 여기 2개가 왜 2개냐면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네? 아까 이쪽 그는 대각선은 아까 벌써 여기서 그어서 내려왔거든? 벌써 여기서 그었는데 이쪽에서 또 세기 때문에 2번의 중복이 발생해요. 2번의 중복이 발생합니다. 그때 뭘로 나눠줘야 되죠? 2로 나눕니다. 2개가 아니고 1개밖에 안 나오니까 2번의 중복이 발생한다? 2로 나누겠다. 그거 쓰고 나서 보니까 공식이 이러네? 일단 2분의 중복 발생하니까 2로 나누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5의 정체가 뭐죠? 5개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이건 뭐였어요? 아까 이 공식이에요. 한 꼭지점에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한 꼭지점에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만큼 존재하는 거지. 꼭점의 개수만큼. 그 개를 곱한데 알고 보니까 2번의 중복이 발생하네? 2로 나눈다. 그래서 이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삼각형이 이제 3지 물었죠? 삼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시고 그러면 2분의 3 곱하기 3-3. 3-3이 0이거든? 0 곱하나 말하니까 0을 2로 나누면 답이 0이 되겠죠. 이해했니? 사각형은 2분의 4 곱하기 4-3. 2분의 4가 되니까 얘는 2개. 아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각형 2분의 5 곱하기 5-3.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약분하면 5가 남죠. 5. 육각형
공식 2분의 꼭지점의 개수 6 곱하기 꼭지점 빼기 3. 그럼 얘는 6, 3, 18, 2로 나눴으니까 9 이렇게 된 겁니다. 아셨죠? 그럼 나중에 이게 십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시오 그러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공식만 대입하면 돼요. 2분의 10 곱하기 10 빼기 3 2분의 70 약분하면 35개. 십각형의 대각선의 총 개수는 35개씩 나온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괜찮습니까?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푸세요. 여기 다 여기까지 과제입니다. 59페이지까지.